자, 상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관은 우리가 흉신으로 봅니다. 상관으로 흉신을 보는데 왜 그런 관이 이 상이 다치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관을 다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뜻인데 관은 우리가 뭘로 봤어요? 관은 예컨대 물론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지만 편관은 우리가 칠사록에서 안 좋게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어되면 정관처럼 좋게 본다고 했어요. 정관은 길씨로 봤어요. 근데 이게 해당되는 이 정관, 관을 상하게 한다, 다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격은 기본적으로 흉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상관과 대비되는 게 식신이라는 게 있죠. 자, 나에게서 기운을 설기시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 그리고 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생식이죠. 내가 시키는 아생식. 즉 나의 기운을 빼서 설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생식인데 식신은 요것과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같은 거고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간과 이 대상이 음양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면 상관격은 일간을 누설한다, 설계하는 거죠. 아생식이니까 그렇고 음양으로 보면 음양이 다르다.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므로 누설하는 기운으로 발설하는 능력. 발설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다. 그리고 주로 언어 능력, 말을 잘하겠죠. 또한 예술적 표현력이 좋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손재주가 있거나 또는 창작력이 좋아서 문장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게 전부 식상의 특징입니다. 차이는 뭐라 했죠? 식신은 좀 점잖게 순화된 거라면 상관은 좀 기발하게 창의적이고 덕창적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돌발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윗사람들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깜찍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을 외부에 표현해서 드러내는데 발군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을 누설하고 발설하는 기운이 강한 탓에 도전적이고 야당적인 기질도 강한 편이어서 누가 싫어해요? 이 관에서 싫어해요. 이 관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적이고 대들고 따지고 막 이렇게 기존에 그 자리 잡혀있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려고 하고 구태라고 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 이러니까 관의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이게 제도화된 안정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변혁을 해야 되는 곳, 변화가 필요한 곳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또 요즘같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데 너무 점잖게 알리는 것보다도 파격적으로 자기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상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에게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성향을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상관격이 성격하는 데에는 먼저 재를 보고 그러면 상관격이 재를 만들어주죠. 생관 생재하고 인수를 보고 생관 패인 상관 패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관격을 논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숫자죠. 비록 비 아니다 길신. 즉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길신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위 된다 수기
빼어난 기운이 된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는 거 아니죠. 흉신을 보다 그랬죠. 그래서 흉신이긴 하지만 뭐다? 실제로는 빼어난 기운이 된다. 그러므로 문인, 학사 등의 그러한 창작에 많이 그런 쪽에 많다는 거죠. 문인, 학사, 다어, 상관, 경내, 득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상관경 내에서 득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문인이나 학사 등은 상관경 내에서 많이 득지된다. 얻어진다. 즉 이런 데서 상관격이 강한 사람들이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목견수 동금견화. 자, 이게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하목이기 때문에 여름철의 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으로 볼게요. 간목이고 월지가 뭐겠어요? 여름이니까 사, 오, 미 이런 해당하겠죠.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수를 봤어요. 수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목인데 수를 봤어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다? 상관이면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음양이 다르면 다시 있으면 자 간목으로 보면 상관이 되려면 오화가 되겠죠. 오화. 자 간목 입장에서 5월이 상관이 되죠. 이렇게 상관이 되죠. 음양이 다르니까요. 목생화로. 그러면서 수를 봤다. 수를 보면 여기에 이제 4 오면은 정화가 떠야 되겠죠. 정화가 뜨고 이런 경우 수를 봤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겨울의 금이죠. 자, 겨울의 금이면 겨울에 예컨대 해자축이죠. 해자. 예컨대 자월로 보면 금은 뭐죠? 경금이겠죠. 경금이겠죠. 자, 경금. 그리고 위에 개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관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투출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화가 있다. 화가 있으면 예컨대 뭐 병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되면 즉 위 수지 우 수자야라 빼어남이 되는데 더욱 우자잖아. 더욱 빼어나게 된다. 즉 여름에 5월 달에 여름에 이제 상관을 만들기 위해서 5월 한 거예요. 예컨대 간목이고 예컨대 을목이면 4월이 되겠죠. 어쨌든 이 5월달 여름에 간목이 즉 하목이 수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관계에 되려면 정화가 떼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수를 보거나 그러면 인성이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 자월이겠죠. 겨울철에 상관이 되려면 경금을 보면 자월이야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는 개수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화가 있거나 그러면 빼어나는데 더욱 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격국이 비교적 타 격국에 비해서 많다. 이런 격국이 다른 격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변화가 더욱 많다. 이런 말입니다. 기후 즉 기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달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조우를 먼저 살피고 또는 조사하는 가운데 강약 그 강약을 헤아리고 살핀다는 거죠. 희기 그 기뻐하는 바와 슬퍼하는 바를 살피고 조사하고 그 날씨를 조사하고 그 강약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희기 좋아하는 바와 꺼려하는 바를 살피고 살펴보고 그 섞여 있는지 깨끗한지 순한지 섞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미묘함과 미묘함을 또 살펴보고 그러면 불가짐야라 하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를 살펴봐라. 그 격국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관격은 빼어난 기운을 설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수기이고 그래서 문인학사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러한 상관격에서는 더욱 빼어나게 된다. 같은 상관격이지만 이러한 상관격에서는 하목견수라든가 동금견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빼어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하목이면은 상관격인데 수를 보니까 조우가 됐죠. 더운 여름에 나무인데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추운 겨울에 금인데 상관격이긴 하지만 뭐예요? 날씨가 춥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우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은 상관격이지만 엄청 빼어난 기가 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와 화는 조우를 살펴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조우용신으로 보면 되겠죠. 즉 더울 때는 물이 필요하고 추울 때는 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격은 다른 격국에 비해서 비교적 그 변화가 더욱 많게 되는데 살펴야 할 때 뭘 살펴야 되냐? 자, 첫 번째 기후라고 하는 것은 조우로 보시면 돼요. 그 조우가 잘 됐는지. 두 번째 강약을 살피고 강약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희기 좋아하는 바와 꺼려하는 바를 살펴보고 순자 섞여 있는 것과 섞여 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보면 미묘하고 또 미묘하니 뭐다?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병기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상관의 흉신성. 자, 우리가 앞에서 상관은 흉이라고 그랬어요. 상관은 흉신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말 상관이 흉이 되는 거냐? 제가 앞에서 봤을 때 흉으로 꼭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같은 나에게서 기운이 설계되는데 자, 식신은 길로 보고 자, 상관은 흉으로 보고 차이가 뭐냐 이거지. 왜냐면 옛날 사회에서는 제도화된 옛날 관이 지배하던 옛날 사회 옛날 시대에는 이 관에 도전하는 거 그냥 얌전히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냥 차분하게 여자가 지내다가 시집가서 차분하게 지내는 거 이런 거 하고 여자가 도출된 행동 뭐 허난사람처럼 막 글을 쓰고 뭐 남편에게 자신이 똑똑해서 남편을 막 따져들고 이런 걸 별로 관에서는 안 좋았겠죠. 우리 관은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은 제도화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제도라고 보면 이 제도에 반항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잖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아주 도출된 행동을 남의 시선을 끌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이게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상관은 관성을 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길신이 될 수 없으므로 흉신이다. 흉신은 극제, 합거, 설기시켜서 약화시켜야 길하게 되는다. 옛날 이론은 그래요. 우리가 모난정이 모난 못이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먼저 타깃에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거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장남의 명지정정에서 관이라는 것은 관리를 의미하는데 관리는 나를 통제하는 것이므로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내가 관을 극하게 되면 관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질서가 파괴되어 불복종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잘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이게 좋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변혁이 필요할 때는 상관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관의 사람들은 오만방종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상관을 나쁘게 본 것 같아요. 사주에 상관만 있고 관성이 없으면 길하나. 이거는 왜냐면 상관이 있으면은 굉장히 남의 이목을 끌 수 있어요. 돌출되는 행동을 해서. 그런데 관이었기 때문에 관을 다치게 할 일이 없죠. 그러면은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해요. 상관상진이면 좋은 거고 상관이 관성을 보면 관성 입장에서 싫어하죠. 이게. 그래서 상관 경관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이 상관의 특징이 뭐다? 관을 상하게 한다. 따라서 관만 없애버리면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내 재주를 펼치는 거니까 좋죠. 다만 그것이
상대방이 관이 있어서 관을 닫히게 하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관이 없는 거 상관 경관은 안 좋다. 그 대신 상관 상진. 그래서 관이 없으면 차라리 상관만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관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상관이 있더라도 관성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는 상관을 흉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오늘날은 타당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현대 사회는 오히려 상관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사주가 아닐까. 예컨대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옛날에는 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이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신분사에서는 양반 신분으로 누리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는 뭐다? 관이 중요하다? 관도 물론 좋지만, 관보다 좋은 게 뭐다? 재다. 돈 있으면 관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돈을 더 잘 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재물을 만드는 거는 식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식신은 얌전히 재물을 만들어주죠. 식생재로. 그 다음에 요게 극을 하게 돼요. 그런데 티나게 극하지 않아요. 점잖게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상관이 와가지고 똑같이 재를 생하긴 해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돌발적으로 눈에 띄게 관을 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다? 이 재성이 더 중요하다. 관이 중요하지 않고 재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자 그러면 식신과 상관 중에서 어느 게 더 재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상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 식신은 차분하게 또박또박 그 재물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상관은 뭐죠? 벼락스타.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요즘 뭐 미스트롯에서 한번 인기 얻으면 대박이죠. 그렇죠? 기존 가수보다도 출연료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이게 방송을 탄다든지 벼락 출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돈으로 더 벼락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신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요거는 정제라고 볼 수 있죠. 정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신은 쟁을 생해주는데 자 이거는 뭐다? 정제를 만들어주고 정제는 뭐다? 정관으로 연결되고 그쵸?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지만 크게 뭐 돌출될 일이 없죠. 그냥 무난한 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상관이 있다. 상관이 편제를 또 벼락돈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기는 편관을 만들어준다.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들. 상관은 뭐예요? 관을 깨죠. 관을 깨 뭐예요? 행정부죠. 행정부를 깨는 건 뭐예요?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엄청 그 행정부 예컨대 국정감사에서 관을 까죠. 그렇죠? 그래도 국민들이 확 뛰는 건 이거예요. 국민들은 식신보다 이 상관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편제, 재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편관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국회의원은 약간 편관이라고 본다고 했죠. 정관은 보다 약간 행정관료 고시 봐가지고 그렇게 순탄하게 올라간 사람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관은 옛날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옛날 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흉신으로 봤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죠. 그 질서를 깨부수면서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뭐 편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확 깨버리고 뭔가 도출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한 몸에 받고 그걸로 여러 가지 횡재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본다면 상관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그래서 더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관을 흉신으로 현대사에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물론 너무 튀면 싫어하죠. 그렇죠? 너무 튀면 너무 개짜면 싫어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상관이 극제돼 가지고 너무 모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십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상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